사생활이 궁금한 학부모들의 은밀하고 깊은 고민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스쿨톡톡 별별 토크 오늘 대망의 첫 회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양한나고요. 예, 저는 강정훈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학교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죠. 예. 네, 여기에 사생활 고민을 해결해 주실 최윤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중1 딸을 둔 김미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중3 딸을 둔 이민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엄빠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또 해주실 분이 있습니다. 손재영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선생님 제자라고요? 예, 맞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데 예. 자랑 한번 해주셔야죠. 마음이 정말 따뜻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부탁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대방출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를 풀어볼 텐데요. 예. 오늘 주제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입니다.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뭐가 가장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이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뭐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이요. 그럼 먼저 엄빠톡에 올라온 내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데 스마트폰 사용 안 하는 친구는 거의 없지 않나요? 예, 예전만 하더라도 한두 명 있었거든요, 네. 반에서. 근데 요즘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진짜 스마트폰 뭐 과의존, 중독 이런 거는 뭐 남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조사된 내용을 보면 네. 청소년 중에 18%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 추세는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사용해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고민 사연에서도 보셨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을 켜거나 씻을 때도 사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욕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쉼터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척도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아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는 거 얘기하셨을 때 예. 난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욕실은 또 안 가져가니까 또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재영 학생 혹시 많이 사용하나요? 잠잘 때나 학교 갈 때는 학교 갈 때 빼고는 거의 다 실생활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제일 늦게까지 한 거는 한 언제까지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밤을 샜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밤을 아예.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좀 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혹시 본인도 나 좀 중독인가 이런 생각 들어요? 가끔씩 되긴 하는데 이제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는군요. 어머님께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하죠. 사실 어른들도 제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단톡방이나 게임, SNS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주위에서. 또 유해한 컨텐츠를 막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이건 남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경험담과 노하우를 끌어모아서 오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거의 스마트폰 못 쓰지 않나요? 이렇게 학교에서 걷고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많은 학교들이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해서 동의를 하면 스마트폰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들이 걷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는 아직 걷고 있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떠신가요? 핸드폰 수거하는 거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OX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X판 네.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핸드폰 수거 찬성 반대 OX 들어주세요. 네 분이 전부 다 O를 들었습니다. 손재영 학생도 O를 들었는데 왜 O라고 이렇게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솔직히 다른 학생들도 게임하다 보면은 주변 학생들한테 핸드폰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 학생을 말리다 보면은 수업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눈 앞에 스마트폰이 보이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이 가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좀 자주 주고 스마트폰은 가방에 넣어두고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아침부터 이제 휴대폰을 수거하는 학교인데요. 모두 다 안 쓰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인데 그 자율에 맡기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예. 근데 그게 잘 단체 생활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제도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중에서 이제 다 내야 되는데 안 내는 학생, 뭐 공기계를 낸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안 내는 학생은 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한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이면 30명 중에 한 8명에서 10명 정도는 실제 안 내고 있다는 거네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안 내고 있다는 거네요. 저도 좀 의외이긴 합니다. 놀랐습니다. 예. 사실 스마트폰 중에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SNS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엄청나게 새벽 늦게까지도 이렇게 톡하는 아이들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단톡이 굉장히 많대요. 요즘에 네. 애들 이렇게 채팅창 이렇게 넘겨보면은. 네. 그래서 또 밤마다 또 단톡이 다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손재영 학생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선생님들이 공지사항 같은 거를 올리기도 하고 이제 학생들끼리도 이제 시험범위나 수행평가 이런 것도 올려주기도 해요. 단톡방에서 제일 문제는 심한 욕설이 오가거나 또 사이버불링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별 과제 이런 거 할 때 단톡방을 많이 개설해서 쓰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숙제가 끝나면 나오도록 지도는 하고 있어요. 단톡방을 유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SNS나 뭐 단톡 이런 거에 너무 빠져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친구들과도 얘기할 때도 1대1로 그냥 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톡도 단톡인데 사실 SNS도 굉장히 애들이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SNS를 보다 보면 이런 거 좀 어린애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어떠세요? 학생들은 유해한 것보다는 어른들을 좀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아이들은 20대처럼 나 오늘 어디 갔다, 나 오늘 뭐 샀다, 나 오늘 뭐 먹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올리면 이제 친구들이 그걸 보고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인데 이런 거를 벌써 해도 되나 하는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SNS나 단톡 같은 거를 뭐 당장 그만둬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당장 나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표현이고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부모님의 생각을 강요하면 학생들은 그걸 공격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줬으면 하는 부모님께서 내가 지금 이것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뒷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고민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스스로 SNS를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그냥 두시는 게 처음에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강요해서 학생에게 엄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뭐 또 다른 페널티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거짓자라는 걸 만들어서 나는 이제 SNS 하는 거 시간 낭비인 것 같고 필요 없어 하고 또래 아이들끼리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친밀함 이런 것들을 또 경험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꼭 스스로 결정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고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데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래도 사실 그 또래 관계에서의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조금
방향을 바꿔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교 안에서의 친구 관계는 얼만큼 단단한지, 그리고 사회 이제 뭐 학원도 갈 수 있고 또래 이제 졸업한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데 그런 또래 사이에서의 관계는 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적극성이 있는지 소극적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꼭 아이가 질 수 있는 경험이 쌓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뭐 스마트폰 안 돼가 아니라 아이의 기본적인 그 내실을 다지게 도와주라는 이야기시죠? 네, 사실 우리도 소속감이 필요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소속감이 많이 떨어져서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아이들은 그 코로나 시기를 온라인으로 겪으면서 외부 세계와는 소속감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조금 낮았어요.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소속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조금 챙겨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이야기 듣고 좀 어떠신가요? 저는 스마트폰에도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사실 예. 그리고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을 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 같은 거 할 때 그런 전화나 뭐 이런 거 비행기 모드 비슷한 그런 앱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그걸 쓰거든요. 그런 거를 함께 공유해서 뭐 찾아서 써본다든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자기 예쁜 폰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사용해서 자기 세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그래서 함께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이 되기 전에 멈출 수 있을까? 이건 선생님들의 큰 고민이기도 한데요. 자, 절제를 위한 추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제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정말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자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시작인데 아이가 깨어있고 학교에서 돌아오고 저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아이가 하더라도 저는 거의 안 하는 편이고 부모가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면 좀 절제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시간을 알려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보면 정말 1시간, 2시간 모르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시간이 어느 정도 뭐 사용을 했다, 조금 눈을 좀 쉬어줄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좋은 것 같아요. 재영 학생은 어떤 방법 써봤어요? 저는 이제 밖에다 꺼내놓고 자고 공부를 하거나 제 몸과 이제 멀리 두는 연습을 했는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그래,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도 너무 다양한 용도로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스마트폰을 금방 이렇게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스터디 카페 그런 데 가서도 사실 영상을 켜놓고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뮤직비디오 같은 거요? 네, 뮤직비디오도 보고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보면서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게 공부가 될까 과연. 네, 걱정이 되는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저희 예전 음악 듣듯이 하듯이 뭐 그렇게 네. 또 효과가 있다고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막 라디오 듣고 이어폰 꽂고 공부했었잖아요. 집중력은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스마트폰에 의지해서라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도 사실 책 보는 거 보면 어른들이 저래서 저게 머리에 들어오나?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영상을 틀어놓고 하는 것도 이제 공부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타이머를 권하는 편이에요. 대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때 타이머를 켜고 내가 어느 정도 집중했는지 기록을 계속 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이 보고 싶으면 학습 공간에서 떠나서 휴게 공간에 가서 내가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볼 건지 결정을 하고 그만큼 보고 들어왔는지 또 기록을 하게끔 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먼저 선행으로 보고 스스로 느껴야 사실은 내가 집중력을 높일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몬비란 얘기 들어봤어요? 스몬비요. 네. 아, 좀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예요. 2015년에 독일에서 처음 사용됐는데 사실 길 가다 보면은 그냥 휴대폰 들고 가면서 앞에 차 있는데도 막 가고 장애물 있는데도 막 그냥 가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실제로? 저희는 근처에 학원가가 있어요. 되게 큰 학원, 대형 학원들이 모인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거리로 돼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서 네,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걸어 다닐 때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도 막 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작년에 교문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차가 오는데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오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학습된 규칙이 사실 아이들에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걸어갈 때 핸드폰 보지 말아라. 뭐 블루투스 이어폰은 한쪽만 끼워라. 이렇게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해주지만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가족 문화를 조금 형성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학생들에게 너가 안전하고 기쁘게 생활하는 것이 너의 역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서로의 안전과 즐거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셔서 안전규칙을 조금 세워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손정 학생이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스마트폰 지도를 할 생각이에요? 11시나 12시쯤에 이제 핸드폰을 의도적으로 이제 압수? 네, 앞서.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제가 겪어봤으니까 하는 건데 솔직히 핸드폰에 의존해가지고 잠도 안 들고 솔직히 좋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도 본인의 소중한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들은 조언이나 설교 뭐 이런 것보다 자기 훈련이 잘 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죠? 내가 먼저 잘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딱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모임에서 스마트폰 바구니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게 집에 들어와서 대화가 사라지는 이유가 자기 손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들 다 스마트폰 하느라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바구니에 넣고 각자 생활하다가 필요할 때는 잠깐 사용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학생이 나오셔가지고 학생들 이야기도 되게 진솔하게 들을 수 있었고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많은 도움돼서 저희 가족 문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몰랐던 학교 얘기를 듣는 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의 생활 습관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손재현 학생. 저는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던 것 같아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가까운 해결책은 부모님의 마음에 달린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서 소통하고 곁에 있으면서 잘 지켜봐 주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이 방송 오늘 첫 방송인데요. 혹시 학부모님들 이거 보시고 나서
댓글창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런 주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 있으면 댓글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크타임은 여기에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